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그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 반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대선 180일 전까지, 180일이 9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일정을 연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 경쟁자들이 그 일정을 연기하자 그래서 민주당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 총 9명인데 6명이 연기를 주장하고 3명이 그냥 처음에 9월 10일 이 결정된 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전재수 의원, 친문이라고 하는 전재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냥 쏙 들어갔었고, 본격적인 거는 지난 6월 17일 정세균, 이재명 등 비이재명계 의원 66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었는데 그때 본격화됐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처음 시작된 지 8일 만에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원칙론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써주는데, 당원 당규에 원칙은 대선 180일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원 당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선 180일 전까지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180일 전 요게 원칙이냐, 아니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요거까지가 원칙이냐. 제가 정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뒤까지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180일 전까지 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기할 수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연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경선을 9월 10일까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왜 자꾸 그걸 원칙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주장을 했을까? 저는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경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임고문단 6명의 의견도 들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임고문단 6명이요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이해찬, 이용득, 오충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이해찬 전 대표는 잘 아시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누구 지지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대세를 대충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윤관석 사무총장은 각 대선 주자를 접촉했다 그러는데, 이 접촉해서는 아마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을 거고요. 6대3으로 어차피 갈렸으니까. 경선 원칙론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병덕 조직부 총장이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참 우습죠. 어찌 보면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연기하자는 원내 의원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17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가 연기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외위원장 의견까지 듣겠다. 물론 그것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원들의 의견을 왜 안 듣습니까? 저는 당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 최고위원회의, 이거 연기 결정을 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김용민, 백혜련, 이동학 최고위원이고, 그 다음에 연기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강병원, 김영배, 전예숙인데, 요게 딱 이재명계냐 반 이재명계냐 이렇게 해서 갈렸습니다. 강훈식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이라는 사람이 대선 180일 전 선출, 이걸 전제로 경선 일정을 보고하니까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최고위원들이, 아니 선거인단 모집을 휴가 기간에 하면 그게 흥행이 되겠냐? 180일에 꿰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토론하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서 고성까지 오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원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부분은 휴가 기간을 피해서 유연하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일정을 빨리 결정해야 오히려 흥행 요소가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휴가 기간을 피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자? 왜냐면 이게 지금 9월 5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휴가 기간이라는 게 어느 기간에 몰려서 휴가 가는 거 아닙니다. 몰려서 휴가 가는 건 7월 말 8월 초죠. 그러니까 그걸 다 피해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재명 대세론, 이걸 민주당에서는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크게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내일부터 30일까지 예비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뭐 여기 뭐 뻔하죠. 9명이 제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29일에 본인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 6월 29일 날 물론 뭐 양쪽에 다 기자들이 참석을 하겠지만 누구한테 더 주목이 될까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치여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대선 출마 선언은 아마 옆으로 밀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는 신상품이고 하나는 구상품이니까. 그건 뭐 누가 더 우세하다 아니다 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신상품한테 훨씬 더 가 있죠. 더군다나 요새 윤석열 파일, 그게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파일에 대해서 윤 전 총장 본인이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부분이 대단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무적 판단으로 여기서부터 내가 예선전을 윤석열을 꺾어놓으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 기사가 더 크게 보도됐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의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 28, 29, 30 사흘 중에 자기도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한 날 맞불을 놓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패착이다. 아마 그러면 졸렬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명이 출마 선언하는데 7월 11일 날 예비 경선을 통해서 6명을 뽑습니다. 이 예비 경선은 일반 국민 50%, 당원 50% 이런 여론조사를 합산하죠. 자, 그러면 이 6명에는 누가 포함될까? 우선 확실한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확실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될 것이냐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 이낙연 전 대표인데, 지금 세 번째로 치고 올라온 사람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여기가 강성 친문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당원 50%, 당심 50%를 예비 경선에 넣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면 아마 대략 한 투표율이 40% 정도 될 텐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나가면 이제 경선 운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7월 11일이면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강성 친문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유일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6명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2위가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이렇게 5명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1명이 누가 될 것이냐? 글쎄요, 뭐 김두관, 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김두관 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유일하게 경남이고요. 이광재, 양승조, 최문순 이 세 사람은 중부권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뭐 별로 많지 않은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당원들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아마 김두관 의원이 영남 내지는 PK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요 예비 경선 6명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본 경선은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인데 여기는 뭐 일반 국민 50%, 당원 50%가 아니고 당원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당원의 비중이 뭐 대의원, 그 다음에 권리당원 이렇게 돼서 제 기억에는 일반
그 여론조사가 뭐 10%인가 20%인가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추미애 일반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최종 경선에서는 이낙연보다는 오히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경선 연기냐 아니냐를 놓고서 반 이재명 경기가 뭉쳤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지 않고 본 경선에서 예비 경선에서 6명이 뽑히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재명 지사를 못 이기니까 반 이재명 전선을 펴자. 그래서 9월 5일이 본 경선이니까 뭐 9월 한 3일이나 이때쯤에 해서 반 이재명 단일 주자를 만들자. 아마 이런 움직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그때도 아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반 이재명 전선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면 반 이재명 전선은 힘을 못 쓰고 지리멸렬해지는 거예요. 2등의 가능성이 제법 높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반 이재명 전선에 동참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로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언론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2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반 이재명 전선이 이낙연 전 대표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몇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통화를 했더니 정세균 전 총리와 처음에는 서로 견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리를 같이 하면서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다. 의원들이 기류가 이러한데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표심이 이동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로 반 이재명계가 단일화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마도 추미애 전 장관이 2등,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가 2위를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위 반 이재명 단일화를 이낙연으로 하느냐 추미애로 하느냐는 걸 가지고서 아마 상당한 정도의 논란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그 둘은 통합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표를 몰아주지 않을까. 이럴 경우에 반 이재명 전선은 그냥 지리멸렬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으로 반 이재명 주자가 나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7년 신한국당 경선에 반 이회창계가 이인재 경기도지사로 뭉쳤습니다. 뭉쳤는데 어떻게 됐죠? 택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제일 이회창, 이인재 빼고서는 그 다음은 뭐 이한동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한동 전 총리 뭐 그 당시에는 의원이었죠. 이한동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요. 이인재 경기도지사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한동 의원이 나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 그냥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물론 일부는 또 이인재 지사 쪽으로 가죠. 그러나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에이 거기보다는 차라리 이해창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 누구누구 이렇게 결집한다고 해서 표가 그쪽으로 100% 이동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지사 어차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대세입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변수를 하면 2등을 누가 하느냐 그런 정도의 변수지 별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반 이재명 전선을 편다 한들 의미가 없다.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당시 전 의원이죠. 노무현 후보가 딱 치고 나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반 노무현 전선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대세는 태산처럼 무너진다. 무슨 얘기냐면 대세론 앞에 태산처럼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 이재명 전선이라는 건 이미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물 건너갔고 설령 그게 된다고 할지라도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요 방송 같은 데 보면 친민주당 패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대부분 몇 사람 빼놓고 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민주당 패널이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쪽의 의견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 쪽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경선 연기, 아니면 예정대로 경선, 여기에서 민주당 패널 중에서 예정대로 경선을
주장하지 않고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그런 친민주당 패널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예정대로 경선하자고 주장했던, 그게 원칙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다 이재명 지사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변수라는 것은 없다. 크게 봐서 없다. 하나 있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등을 하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 2등을 하느냐는 그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부터 남은 거는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야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냐, 뭐 이런저런에 따라서 결국 본선에 가서 어떻게 붙느냐, 본 대선에 가서 이런 것만 남아있다. 다른 변수, 뭐 친문 후보, 뭐 근데 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다. 그런데 이재명에 맞설 야권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지금 미정인 상태로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 전선 힘을 못 쓸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쪽의 얘기도 잘 알아야 대선 본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